네, 오늘은 1890년대 초반 중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0차,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배경은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되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제한 양복 유출로 인해서 계속 곡물이 유출되면서 바늘이식이 확대되고,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세금이 증가하고, 또 관리들이 막 수탈이 엄청 심각해지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용담 유사와 동병대전을 가능했다. 그리고 포접제라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죠? 포와 접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 교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최재우라 했죠. 최재우는 억울합니다.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탕가머리를 다 숙청해주세요. 반외세. 일본이겠죠. 일본 꺼져서요. 노 재팬. 그러면서 이제 삼복 컴퓨터, 삼례 집회, 보온 집회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최재우의 명예회복과 반외세, 탐관놀이 숙청,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런 운동을 같이 했다. 그런데 1차 봉기가 시작되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이 강제로 댐을 만들게 하더니 물을 틀어막고 물세를 엄청 받아요.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힘든 상황에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조병갑한테 맞아 죽죠. 그러면서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발 통문을 돌리고 관할을 습격하는데 그것을 바로 고부밀란이라고 하죠. 사발 통문. 누군지 주도자를 알 수 없도록 동그랗게 했지만 전봉준의 이름이 가장 뚜렷하게 잘 보인다.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 이 사람은 얘보다 조병갑보다 더 지랄 맞은 놈이에요. 이용태. 백성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용태가 더 탄압하니까 안 되겠다. 습격.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투두성 점령, 그죠? 쭉쭉쭉 다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생각보다 난 강할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순서 조병갑 때문에 고부빌란, 이용태, 백산, 황황, 전주성 이렇게 가는 거야. 전주성이 1차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전라도에서 제일 큰 성이었죠. 그래서 1차 봉기 결과 정부는 맨날 하는 거, 청나라에 원군 요청하기. 그죠? 그리고 나서 텐진조약으로 청나라는 일본에 보고를 합니다. 그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으로 양국의 군대를 빼고 서로 통보하기로 했죠. 서로 이제 군대를 파견할 때는 서로에게 통보를 한다 해서 그 조약으로 일본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제물포 조약 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문제는 청나라는 이제 전라도로 진출하는 아산만에 파견을 했지만 일본은 서울과 붙어있는 인천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군대 파견 목적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화들짝 놀라서 전주화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집광소, 교정청 등에서 다 교정을 했다. 키워드예요. 집광소, 교정청. 그래서 이제 집광소에서 농민들은 이런 것들을 했어요. 탐관오리 다 죽이자. 횡포한 부호 죽이자. 나쁜 양반 죽이자. 그리고 노비문서 소각하자. 무명잡세, 세금 너무 많다. 쓸데없는 세금 거두지 않는다. 젊은 과부의 재혼 허용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그쵸. 농민들에겐 토지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화해를 하고 청나라랑 일본한테 야 이제 돌아가 얘들아 우리 잘 마무리했어 이렇게 됐는데 청나라는 그래 돌아갈게 이랬는데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바로 경복궁부터 점령해버리고 돌아가는 청나라의 뒤통수를 빡 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죠.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모습. 요거는 키워드예요. 전주화약 집광소 교정청. 그렇게 이제 2차 봉기 3레에 다시 모였어. 왜? 우리는 전주성을 함락할 정도로 강한 농민인데 일본이 우리 정부를 못 살게 한다. 그러면은 강한 우리가 일본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3레에 모여서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집결했어요. 그래서 최시영의 북접과 정봉준의 남접이 충청도 논산에 모였다. 그래서 일본과 공주 우금치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한 팀이었고 농민군은 다른 팀이었죠.
그러니까 농민군 대 일본군, 조선관군 이거예요. 조선관군은 지금 일본이랑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체포되고 전봉준도 체포되고 진압되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금치 전투 기억해 주세요. 의의 농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고 갑오개혁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어요.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이 갑오개혁의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 뭐 과부의 재가 허용 같은 거. 그리고 항일의병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청일전쟁. 아까 잠깐 있었죠. 일본은 인천에 상륙하고 청나라가 아산만에 상륙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청나라의 뒤통수를 치는 게 청일전쟁. 전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죠. 거기에서 이제 청나라가 아산에 파견되고 인천에 일본이 파견됐다. 근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안 돌아가고 일본이 청나라를 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는데 청일전쟁이 발발한 것은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조선이었다.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일본이 승리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제 배상금을 주고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를 중국이 일본한테 넘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러시아가 안 돼, 우리도 조선 먹을 건데 자꾸 일본이 다 먹겠다 싶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감sab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일본은 러시아한테 완전 이제 치를 떨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때 또 10년 동안 칼을 갑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민비 정부는 명성황후는 어떻게 이제 청나라가 대세가 아니라 러시아가 대세인가? 이제 러시아한테 빌붙어야겠다. 맨날 청나라한테 SOS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다. 이렇게 되면서 칠러 내각을 추구를 하죠. 그런 모습.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갑오개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